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지역의 불교 문화와 마한 가야 문화, 고인돌 이렇게 세 개 분야의 역사 자료가 집대성됩니다. 지역만의 역사적인 특성을 정리해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1927년 고흥 운대리 고인돌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 세계 최초의 발견으로 당시에는 정확한 실체도 몰랐을 정도입니다. 국내 최대 고인돌 밀집 지역인 고흥에서 발굴 조사가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발굴 장면을 촬영한 유리 건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이렇듯 고흥 지역의 고인돌 유적은 역사학적 가치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조사는 부족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비해서 한 150여 기가 훼손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형태들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그 고인돌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지금까지 194개군 2244기가 발견됐고 그 가운데 4기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목한 역사 자료는 고인돌 외에도 불교 문화와 마한 가야 문화의 유적들입니다. 우선 불교 미술은 조선시대 승려 장인들이 남긴 것이 특징인데 조선 후기 승장 연구의 시발점이자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마한 가야 유적도 그 흔적을 통해 남해안 교류의 거점으로서 고흥 반도의 지정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귀중한 역사 자료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고흥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는 발굴되지 않았던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모아서 집대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의 학술 간담회 내용은 올 상반기 안에 학술 총소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첫 번째 학술 총소에 이어 분청사기와 설화문화 관련 자료들도 연구 과정을 거쳐 총서를 펴낸다는 계획이어서 다양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277건을 발굴해 1조 9,700여억 원의 국고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발굴한 현안 사업 가운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전남 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여수 남해간도로 동서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남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구축과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지원 등이 주요 현안 사업으로 함께 건의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의 개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가정원 내 개화 시기는 다음 달 1일 벚꽃을 시작으로 튤립이 5일, 유채꽃이 15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봄꽃 축제와 정원산업 디자인전이 열리는 등 관람객들을 위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지난해 6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남해안 섬 지역 식순환이 육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사지을 물도 걱정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걸러 하루만 식수가 공급됐던 해남 땅끝마을. 최근 2차례 단비가 내리면서 8일 만에 제한급수가 풀렸고 모처럼 물 걱정을 덜었습니다. 첫째 보일러를 못 댄 게 그 참 방이 차갑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이요? 네. 해남 송지면 36개 마을, 주민 6천여 명이 식수로 쓰는 이 저수지의 저수율은 25%로 제한급수 때보다 7%가 올랐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데다 관정을 파고 인근 농업용 저수지 물까지 식수용 수원지로 끌어온 결과입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까지 식수용 수원지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길어야 50일가량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40에서 50일 동안은 급수를 할 수 있지만은 약 2개월에 걸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완도 노화 보길도, 신안 안좌 팔금 등 섬 지역에서는 여전히 식순환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봄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걱정도 큽니다.
전남의 농사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2%로 모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평년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지역별로 편차도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보다 농어촌공사 대형 저수지의 저수량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식수로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비가 계속 꾸준히 안 온다 그러면 우리 농사 때문에 이중으로 이렇게 물난리가 나지 않을란가. 주민들은 오는 15일 예보된 봄비가 그저 많이 내리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월 전남 지역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2015년 기준 104.44로 한 달 전보다 0.9%, 1년 전과 비교해 1.4% 각각 올랐으며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지수 104.89도 전월 대비 1.1%, 1년 전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겨울철 이상 한파로 배추와 무, 호박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이 크게 올랐으며 집세와 개인 서비스도 상승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광양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1 홈 개막전을 가졌는데요. 아쉽게 2대3으로 졌지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경기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선보이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주요 경기 장면 보시겠습니다. 바뀐 부분이죠. 전남 드래곤즈의 홈 개막전 경기. 왼발을 올려줬습니다. 골문 안쪽까지 그리고 헤딩! 선수의 오늘 경기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봐야죠. 자, 역습기의 역습! 골! 곧바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자, 역시 올 시즌 전남이 달라진 바로 이 점이죠. 예, 실점을 하더라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저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곧바로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1대1 유고비치. 자, 연결됩니다. 불었어요. 불었습니다. 비 활약 더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한태규 슛! 다시 한번 헤더! 빗나가는군요. 아쉽습니다. 지금은 김승대 선수의 슈팅! 이게 뭔가요?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골문을 가로드립니다. 자, 기습적인 슈팅과 기습적인 득점이 나왔는데요. 직접 연결 왼쪽으로도 봤습니다. 왼쪽! 또 한 번 실점하고 마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마세도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유연이 박스 안쪽까지 연결합니다. 마세도의 골이 나왔습니다. 헤더골! 살아있어요. 완델소 슛! 다시 한번 위원의 슛! 빗나갑니다. 꽉꼭 불절납니다. 경기 끝나네요.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패럴림픽을 앞두고 개최 도시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오륜 마크가 있던 자리에 패럴림픽 엠블렘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호랑 반다비 마스코트와 어우러진 KTX 강릉 역사의 아지토스는 패럴림픽 기간에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운영됩니다. 패럴림픽을 맞아 숙박과 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도 장애인과 일반인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식당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면서 화장실까지 장애인용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입문도 자동 방식으로 교체돼 일반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숙박업소도 휠체어나 노약자 이동을 돕는 경사로에다 장애인용 객실과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패럴림픽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지 된다면 혼자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또 하시고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강릉 지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꾸준히 확충되었고 올림픽을 앞두고는 민간시설까지 접근성 개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식당들 그런 경우는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또 경사로가 있어도 안에 화장실이 안 돼 있다든가 경사로는 돼 있는데 안에 화장실은 또
괜찮은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패럴림픽은 경기장 안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장애인과 이동 약자들을 위한 생활 친화 도시로서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 씨가 이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지난달 말과 이달 초 2차례 보냈지만 전 씨가 건강상 등의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전 씨는 사실에 근거한 회고록을 썼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보고 다시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나눔 장터인 여수 벼룩시장이 올해 모두 5차례 운영됩니다. 올해 첫 벼룩시장은 다음 달 7일 여수 거북선 공원에서 열리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벼룩시장에는 시민 12,500여 명이 참여해 15,000점의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전국 4개 항만공사가 법무 업무에 대한 상호 교류에 나섰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부산, 인천, 울산 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 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항만공사는 법무 정보 공유는 물론 법무 인력 파견, 합동교육, 워크숍 개최 등 법무 전문성 제고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제첩 인지도 향상을 위해 유통포장 제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섬진강 제첩의 이름을 알리고 상품 관리를 위해 전남 동부수협과 함께 특허청에 광양 섬진강 제첩 지리적 표시와 단체 표장을 신청 등록하고 지난해까지 46만 6천 개의 유통포대를 지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하늘은 흐린 가운데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이처럼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쪽 지방 곳곳은 먼지까지 뒤엉켜 미세먼지 농도도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전주나 청주 등지는 8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습니다. 1시간 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낮부터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서 온화했던 어제보다도 2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특히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로 4월 하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